정치검찰을 물리쳐야 한다. 나는 지난 칼럼들에서 진작부터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적폐 세력의 몸통이다. 검찰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 검찰이 정치에 뛰어든 것이다. 집권 3년차에 마침내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정권에 대한 공개적인 항명이다. 항명을 넘어 검찰의 쿠데타다. 법을 악용하는 도적, 법비드로 난동의 다름 아니다. 한 권의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년에서 2012년 마코사키 우케루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외무성에서 36년간 재직했던 전직 외교관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45년 패전 후에 현대 일본사를 미국에 대한 자주파와 친미파 간의 대립, 갈등, 대결 구도로 해석합니다. 저자는 역대 일본 수상과 정치인들을 친미파와 자주파로 구분하고 자주파 내각이 단명한 것을 미국의 공작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이 책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대목은 일본 정치에 대미 자주파를 대미 추종파로 바꾸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자주파를 친미파로 바꾸는 시스템에서 그 핵심 역할을 검찰과 언론이 담당한다는 대목이 유독 눈에 띕니다. 검찰의 수사와 피의사실 유포, 이것을 특종인 양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보도를 통하여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진행하여 정치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지요.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태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집니다. 단독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는 대부분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익명을 요구한 검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고 정보의 출처를 댑니다. 검찰 쪽에서 누군가가 흘려줬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 쓴다는 의미지요. 검찰이 유포하고 언론이 추정한 혐의들은 독자들에게 유죄의 심정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낳습니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도 전에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마녀 사냥을 당하는 셈입니다.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규정은 검찰과 언론이 합작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시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폐단을 막고자 만들어진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제정된 지 66년이 지나도록 이 제명으로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후 재판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 속보를 쫓아 홍수처럼 단독 기사를 쏟아내던 언론은 무죄 판결에는 일제히 침묵합니다.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여 벌이는 마녀 사냥의 해악은 그것이 단지 개인의 인권 침해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불순한 정치 공작의 목적으로 자행될 경우 국민 주권을 침탈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최근의 사례는 브라질에서 벌어진 세차 작전입니다. 세차 작전은 브라질의 고위급 정재계 인사 수백 명이 연루된 브라질 최대의 부패 스캔들인 페트로브라스 사건을 말합니다. 세차 작전은 2014년 3월 세르지오 모로 판사의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부패 척결이라는 대의 명분의 이면에 감춰진 그 정치적 숨은 목적이었습니다. 우파 사법부와 보수 언론이 합작하여 집권 좌파 노동자당의 부패를 집중 부각시켜서 현직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를 탄핵시킵니다. 나아가 2018년 대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룰라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구급파 보소나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죠. 세차 작전의 영웅 모로는 보소나루 정부의 슈퍼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합니다. 브라질의 온라인 저널 디 인터셉트가 폭탄 같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모로 판사가 세차 작전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긴밀하게 내통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소를 하는 자 검사와 판단을 내리는 자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공모를 한 것입니다. 추악한 협잡 공모의 증거들이 텔레그램 그룹 채팅과 녹취물, 영상들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에서 속속 확인되었습니다. 모로는 검찰에게 언론을 통해 룰라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를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했고 모로는 서슴없이 유죄 판결을 남발했습니다. 폭로된 사실들에 따르면 정치 법비들의 사법 난동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결국 세차 작전은 정치 법비들이 주도한 한편의 정치 쿠데타였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이 그렇듯이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미국이 배후 조종한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들이 권력을 찬탈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었습니다. 이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남미 사람들은 정적을 제압하기 위해 사법부의 권력을 남용하는 사법전쟁을 신형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군사 쿠데타 대신에 사법전쟁이라는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기존 특권층이나 외국 정부 혹은 국제자본이 정치에 개입하고 주권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룰라 역시 감옥에서 진행한 디 인터셉트 인터뷰에서 세차 작전의 배후에 미국 법무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부의 정권 찬탈과 장기 독재를 시민항쟁으로 끝장내고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의 검찰은 군부의 총칼 아래서 하수인으로 부역하는 일개 법비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항쟁으로 정치군부를 물리치고 나자 권력의 노른자위를 꿰차고 앉은 집단이 정치검찰입니다. 과거 정치군부의 위치를 현재 정치검찰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주권자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제도를 통하여 시민이 직접 개입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시민이 직접 개입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도 국회의원도 군 장성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죠. 전 대통령도 전 대법원장도 구속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검찰만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검찰을 적폐세력의 몸통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군부의 쿠데타가 불가능해지자 대신 정치검찰이 청와대에 항명을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명에 대해서도 자기 입장을 내어 꼬박꼬박 대꾸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서 일일이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흡사 검찰청이 계엄사령부이고 윤석열이 계엄사령관이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이중권력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요? 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입니다.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지검장의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습니다. 그가 결심만 하면 언제 어떤 수사든 가능한 구조입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하극상이라도 볼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수사 강행은 윤 총장 파워의 실증이지요. 특수부를 총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 소동은
윤석열 검찰의 위력 과시입니다. 지난 24일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고 갔다고 합니다. FBI 국장의 대검찰청 방문은 2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에 때마침 다녀갔습니다. 윤석열은 매번 문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일 때마다 보란듯이 예민한 대상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행했어요. 문 대통령 지난 22일 오후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자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조국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국 FBI 국장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28일 저녁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 운집한 수백만 촛불은 이제 투쟁 후 관역이 정확히 정치검찰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군부를 물리쳤듯이 정치 검찰을 물리쳐야 합니다. 주권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마디 덧붙이면 정치 검찰을 물리치자는 주장에 대하여 그러면 조국 사수 문법 아니냐는 식의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길게 답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조국 사수는 정치검찰 제압에 오히려 덕이 될 뿐입니다. 이 한마디면 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